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느리거나 하진 않고 예상외로 꽤 할 수 있는, 느리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뻘지정서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크롬북을 하나 가져왔는데 2021년 1분기에 무려 역대 최고인 1,300만 대를 출하했대요. 지난 분기에는 1,000만 대를 출하했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이런 수요를 등에 업고 드디어 성장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크롬북을 한번 사와 봤어요. 그런데 크롬북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B2C보다는 교육 시장 위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관공 납품이 많아서 스펙 대비 많이 비쌉니다. 이런 애들을 보면 CPU는 인텔 셀러론 N4000에 4GB 램인데 베젤도 그리 얇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얘가 49만 9천 원이에요. 물론 이제 360도 회전이 되긴 하지만 스펙 대비 비싼 건 맞죠. 에이서 요 제품을 봐도 N4000에 4GB 램에 무려 64만 원이나 합니다. 물론 얘는 이렇게 펜이 내장되어 있긴 해요. 심지어 크롬 OS가 비싼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요런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뭐 요 정도 사양으로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놓는 거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는 고사양 크롬북도 꽤 있어요. 구글이 픽셀북이나 삼성이 크롬북 시리즈가 있죠. 개인적으로 삼성 크롬북이 좀 궁금한데 i5 10세대에 4K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한두 달 전에 가격이 괜찮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N4020에 4GB 램, 스펙은 비슷한데 가격이 37만 원이죠. 뭐 레노버라서 해킹 요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구글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박스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여기 위쪽에 이제 스펙이 나와 있는데 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N4020에 4GB 램 그리고 64GB eMMC 11.6인치 IPS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반적인 노트북이랑 겉모습이나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게는 없어 보이는데 비닐 포장을 딱 제거하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짙은 남색 그런 느낌이고 무게중심은 좀 안 잡혀 있고 이게 힌지가 좀 많이 뻑뻑하네요. 오 뭐야 얘도 360도가 되나? 야 이거 37만 원짜리인데 360 회전이 되는데 힌지가 너무 빡빡하네 이게. 그래도 요 정도면 되게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반사가 너무 잘 된다. 여기 아예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뒷면도 보면 스피커 구멍만 있지 별도의 CPU 열 배출구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저전력이라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전원 버튼이 이제 우측에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도 우측에 붙어 있어요. 처음부터 크롬북용으로 나온 거라서 그런 것 같고 좌측에도 USB 포트가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단자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 전원을 켰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플리커링이 눈으로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자 이거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서 이게 카메라 세팅 문제는 아니고 보니까 지금 셔터 스피드를 아무리 바꿔도 모든 환경에서 플리커링이 나타나네요. 요거는 일단 플리커 프리 패널은 아닙니다. 한번 세팅을 해 봅시다. 먼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또 5GHz 와이파이는 되네요. 그리고 약관 같은 거 동의하라고 하고 업데이트도 바로 확인을 하네요. 기본적으로 구글 크롬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됐다고 뜨고 보시면 지금 구글 플레이 앱이 뜨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정 자체는 되게 빨리 되는 편이고요. 설정이 끝나면 이렇게 새로운 크롬북 활용하기 해가지고 이런 멘트가 뜨는데 이런 건 어차피 아무도 안 보시죠. 첫 화면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크롬 O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켜면 크롬이 뜨고요. 밑에 지메일 누르면 크롬이 뜨고요. 문서 누르면 크롬이 뜨고요. 유튜브 누르면 크롬이 떠요. 그래서 이 구글이 맨 처음에 어떤 느낌으로 내놨냐면 OS 자체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고 문서 작업 이런 것들은 이제 크롬에 있는 온라인 구글 독스로 해라. 요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 2년 전에 추가된 게 바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예요.
실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용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지난번에 제가 크롬 OS라고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뭐 영상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크로미움 OS 기반이죠. 이 가장 큰 차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APK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약간의 토익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식으로 지원되는 게 낫겠죠. 플레이 스토어의 수많은 앱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하나의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게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한 핸드폰에 하나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얘는 근데 PC라고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카카오톡은 사실상 이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런 류의 어떤 금융 앱이나 그런 것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을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죠. 이렇게 줄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약간 데스크탑처럼 가능이 하죠. 원래 크롬 OS 초기에는 아니랬는데 아무래도 좀 살아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덕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어떤 서드파티 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뭐 특히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정식 앱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깔아 가지고 PPT 파일 같은 거 간단하게는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작성된 PPT 파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앱이 PC랑 거의 동일하게 리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적응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없고요. 간단한 글자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성능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렇게 내리면 앱이 뜹니다. 참고로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 앱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한번 제 영상이 메인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20p로 재생이 되고 있고, 한번 풀 HD까지 올려보면 뭐야, 재생빠가 굉장히 빠르죠. 이런 영상 디코딩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4K도 한번 보면 4K는 아무래도 좀 더 느리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재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N4000인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전체 화면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데서는 약간은 느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밑으로 보거나 이렇게 재생했을 때 이런 속도 이 정도면 괜찮죠. 한번 네이버 같은 것들도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속도 이 정도고요. 뉴스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면 누르면 요렇게 뜨고, 누르면 요렇게 뜨고요. 누르면 요렇게 뜨고, 야, 웹서핑 하는 데는 아주 빠릿빠릿한 성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적인 P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가 깔리면 깔릴수록 느려지잖아요. 근데 크롬북은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정도 속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게임도 안 해볼 수가 없죠. 먼저 롤이 모바일 버전인 와일드 리프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터치가 가능하긴 하지만 스킬 같은 것들 이렇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게임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얘는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게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킬 쓸 때마다 이렇게 약간 끊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렉 걸리는 게 보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게임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하스스톤 정도는 이 정도 느낌으로 어느 정도는 가는 게 보이죠. 뭐 요즘 사실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사양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예 눕혀가지고 태블릿처럼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하스스톤 정도면 뭐 아예 안 끊기고 제대로 할 수가 있네요. 이 정도는 뭐 괜찮네요. 그리고 키보드 쪽을 보면 위쪽에 뭐 F1, F2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lt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재 켜져 있는 앱을 볼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면 밝기를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다든지, 뭐 소리도 그렇고 음소거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누르면
이제 화면 캡처가 되고 이제 요런 기능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요것도 원래 없었는데 구글 플레이가 되고 나서부터 요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짝 만져봤을 때는 생각보다 느낌이 되게 괜찮아요. 물론 이게 다 플레이 스토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은 거긴 하지만 이런 마우스 같은 것들도 문제없이 인식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롬북을 사실 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품 출시 기준 2년까지만 업데이트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보증 기간이 개념이라서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처럼 뭐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관장하는 거는 또 아니라서 뭐 이런 정책이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기는 해서 요거는 또 살펴보셔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뭐 지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환성 패치나 아니면 크롬 버전이 좀 못 따라오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4년이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와야 9세대 제품 재탕이 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크롬북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과연 일반적인 용도로도 괜찮을지 나중에 영상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